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샤신 한준위원, 류블루, 류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못해 치시는 박수. 아니 근데 옐로우 카드 왜요? 일단 그 너무 상투적으로 매번 왜 박수를 쳐요? 반갑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침마당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그 방청객석에서 괜히 오 이런 거 자주 나오면요 사실 좀 별로예요. 아니, 그 요즘- 방청객 여러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21세기에 안 맞는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그런 맞는 거는 진행은 조금 어떤 생각을 어떤 해봐야 건지. 된다. 21세기에 맞는 진행은 어떤?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 네. 무조건 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방송. 오늘로 박수는 끊겠습니다. 아니 좋을 때 주세요. 지난 축구 이야기 시간에 우리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 우리 류청 기자가 K리그 플레이오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화두였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상당히 반박이 많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거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 토론이 토론자를 필요하다. 그럼 한번 모시고 해. 토론자가 예, 예. 곧 한국에 들어옵니다. 플레이오프 반대론자 홍재민. 예. 참. 근데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 사이에. 바나나 있잖아요. 겉은 노란데 사실 까보면 하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까고 나오실 거예요. 근본주의자에다가 이중인격자에다가 아니, 이중인격은 아니고 이제 그 뭐 검은머리 외국인 뭐 이런 이러다 안 나오겠어. 오늘도 사실 지난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K리그가 더 잘 되려면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둘 만한 구석, 솔깃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오늘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마당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브랜드.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랜드. 샤우팅의 신, 샤신. 얼마나 좋은 브랜드. 2006년 독일 월드컵, 네덜란드 코트디부아르전. 전 아직도 그 샤신의 샤우팅이 귓전을 맴돕니다. 코트디부아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와우. 부끄럽습니다. 진짜. 예. 그런 부끄러운 브랜드는 형성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가 부끄러워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샤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사버지 이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류블루. 열카3가 만든 최대 히트 상품 류블루 아니겠습니까? 이 류블루는 근데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처럼 보이고요. 예. 싸보지. 이건 예. 좀 싸 보이죠. 레드제미는 어떻습니까? 레드제미는 좀 아주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약간 비호감적인 브랜드처럼 들리죠. 네. 아 근데 비매품입니다. 네. 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를 사야 될 때 확실한 브랜드가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 더 생기잖아요. K리그에도 그런 브랜드가 많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K리그의 브랜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죠. 니포 축구. 니포 축구가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의미 있고 훌륭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장 깨기 우리 철퇴왕 김호곤 선생님의 철퇴 축구. 2011년 플레이오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강타했고 그 브랜드를 처음 그 용어를 만든 곳이 철퇴라는 저를 싸버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사실은. 예. 사코라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네, 되잖아요. 사커라인이에요. 예. 사커라인을 싸줄. 사커라인이라 말하지 못할 필요는 없겠죠. 사커라인에서 어떤 그 네티즌 분이 사커라인 회원분 하나가 철퇴라고 했던 게 이제 퍼져 나갔다고 해요. 제가 기자가 된 다음에는 조광래 유치원이 또 아, 이 남부 그렇죠. 지역을 강타하지 않았나. 예. 예. 그리고 뭐 기네슈 감독하고 이제 차범 감독도 어쨌든 이제 극한 대우를 이뤘지만 이 두 분은 또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 개인 브랜드에 좀 가까웠고 그 제가 보기엔 조광래 감독의 조광래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했던 그 전북의 닭국은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나요? 전북의 대표 닭공은 브랜드인데. 그 조금 아쉬운 게 정말 좋은 브랜드지만 지난 5시즌 동안 거의 리그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K리그의 대표 그냥 K리그와 같아지는 현상 때문에 살짝 아쉽긴 했어요. K리그에 이제 닭공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좀 아쉽죠. 사이에 살짝 있어요. 이진법 축구라고. 그걸 하고 싶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브랜드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010101. 그게 어쨌든 살려다 보니까 브랜드가 된 왜 생존의 미학. 우리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까? 아니, 이진법으로 가자. 이런 사실 인천이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생존왕의 네, 저는 생존왕 면모를 브랜드. 다시 보여줬다 네, 이러는데 기억나요. 사실 생존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긴 한데 네.
사실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브랜드잖아요. 저는 브랜드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좀 미안한데 무공의 축구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무공의 축구 당시에는 사실은 데몰리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한 몰리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무조건 공격이 또 어떻게 보면 가능했었고 그때 이제 정상에도 올랐잖아요, 서울이. 예,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데몰리션 뭐 해체 뭐 하락 이후에는 사실 지속되지도 못했고 추억의 이름이네요. 사실상 대한 몰리나. 기본적으로 서울의 지금 뭐 스타일 자체가 무공회도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무공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좀 인위적이에요. 예, 무조건 공격해.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무수해 축구도 무조건 수비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인위적인 거네요. 그렇죠. 아주 이거는 이런 정말, 드립은 정말 인위적이고 제가 억지 드립. 처음으로 진짜 뽑을 뻔했어요. 지금. 그럴 때는 배격하는, 주저치 말고 뽑으세요. 아유, 뽑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인천에 김도훈 감독 갔을 때 늑대 축구라는 말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정체성이 모호하잖아요. 물론 늑대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늑대 축구? 글쎄, 뭐 팀의 엠블럼이 늑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조금 그런 거는 조금 약간 무리수 같은 것들이 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차원은 좀 배격하고 싶고 역시 저는 니포 축구, 닭공, 철퇴 그리고 생존왕. 요 생존왕은 각 리그 역사별로 생존왕 같은 팀들이 좀 있거든요. 인천이 최근 역사에서도 보면은 9등을 2번 하고 뭐 10등을 2번 하고 뭐 8등도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보면은 정말 생존왕적인 면모가 있죠. 그래서 사실 생존왕이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후반기부터 뭔가 팀이 바짝 반등하는 그런 괴력을 뽐낸다. 이런 또 약간 긍정적인 의미는 있거든요. 캐릭터 그래서, 하나는 확실한 거니까요. 최근에 인천 예. 팬들이 그러시잖아요. 또 다 인천은 이제부터 지금 시즌 시작한 거야. 요즘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기미도 좀 있고. 20에서 25라운드 정도까지는 신경 안 쓰고 그 뒤부터 뒷심이라든가 정말 막판에 몰렸을 때의 정신력이라든가 약간 그런 걸 상징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생존왕은 뭐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올 시즌에 정말 좋은 브랜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병수볼. 병수볼의 정의는 쌀이볼이나 벵거볼이나 풀리스볼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펼쳐 보이는 축구 자체, 그 축구 자체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방식과 이미지가 딱 연상작용을 일으켜요. 병수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쌀이볼하고 좀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항상 가져가게끔 선수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면은 결국은 점유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사실 강원의 점유율을 능가하는 팀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강원이 거의 매 경기 한 55%, 60%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러면서 선수들 간의 또 유기적인 위치 변경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는 전진 패스를 선호하는 어떤 그 전진성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 병수볼이라는 애칭이 나올 정도가 지금 강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강원 축구를 볼 때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아주 걸맞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이제 멋진 축구가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그 어떤 모습 자체가 병수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과거의 벵거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쌀이볼 이런 것과도 이제 맞닿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병수볼은 올 시즌 K리그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준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병수 감독이 저는 올해 병수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 없이도 한 건 나왔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하다 중요한 보니까 강원 축구 재밌는데 김병수 감독 축구 재밌는데 이거 뭐 병수 감독 병수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예를 들면 아무리 허름하고 뭐 인테리어는 좀 후져도 파는 내용물 괜찮고 서비스 좋고 인심후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야 된다는 어떻게 거죠. 보면 그 브랜드는 주변에서 팬들이 혹은 뭐 미디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붙여줄 수가 있어요. 병수볼을 아마 붙였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병수볼은 정말 자연 발생적이고 그 팀의 전술과 스타일과 움직임에 의해서 창출된 아주 저는
지극히 긍정적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건 잘 살려가야 돼요. 네. 예. 어렵사리 만들어진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뭐 대구 얘기를 뭐 전 뒤에 좀 하려고 했는데 대구가 아무리 경기장을 잘 만들었어도 그런 축구를 하지 못했다면 저는 살리기가 어려웠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조광래 사장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감독일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장일 때도 그렇고 그 지역에 그 할 수 있는 축구 중에서 가장 좀 역동적인 축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는 좀 뭔가 일사불란한 축구인데 유치원은 좀 넘어선 것 같고 이 조광래 감독이 이제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원장인 뭐 한 원장 교장인 한 중학교 정도 되지 않았나 대구 미들스쿨 축구 정말 열심히 뛰고 좋은 선수들도 외지에서 온 좋은 선수들도 이제 어우러져서 대구는 딱 대구 축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90분간 줄기차게 뛰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팬들이 열광하게 되는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뭔가 이 가슴 울림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드한 버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그 대팍과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구도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상당히 맞다고 생각해요. 뭐 약간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냥 무작정 높은 점유율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또 좀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나는 티키타카라는 용어를 참 싫어해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티키타카라는 용어를 좀 부정할 때는 자기가 시도하는 축구의 기본 철학은 패스를 위한 패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구는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티키타카를 조금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게 사실은 공수전환의 스피드거든요. 네. 이제는 전환의 스피드, 이른바 트랜지션 페이스가 있어야만 정말 좋은 축구가 돼요. 근데 대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랜지션의 페이스가 정말 빠른 팀이에요. 그게 가장 최근에 병수볼의 강원을 대구가 무너뜨린 방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점유율은 강원이 거의 7대3, 8대2 정도로 앞섰는데 8대2까지 거의 갔었죠. 예. 근데 결과는 숫자로는 대구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이제 수비에서부터 공격으로의 전환 과정이 좋으냐의 문제인데 대구는 예를 들어 뭐 부상 이전에 추바서 선수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한 4명만 거치면 이게 완성이 돼요. 추바서로부터 세징야로부터 김대원으로부터 에드가 끝 골. 그런 장면, 명장면들이 대구가 시즌 초반부에는 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구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 상당히 맞아 떨어져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고 또 조광래 사장님 하니까 좀 생각나는 명칭은 만화볼 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만화 축구. 만화볼. 아니, 그러고 보니까 2012년에 그 조광래 대표팀 감독이 꿈꿨던 이청용 선수가 이제 믹스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만화 같은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축구팀이 예전에는 그런 거가 중요했지만 요즘엔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이요? 취향.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포츠라는 게 돈을 내고 사고 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물론 이제 지역 기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마치 이제 제가 계속 가끔 야구 얘기하는 저는 이제 기아 쪽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기아를 해태를 응원하게 된 편이지만 이제는 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취향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취향을 팔아야 되는데 K리그가 지금까지 브랜드가 좀 없었던 이유는 저는 축구적인 취향을 가져오는 감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뭐 수준이 냉정하게 하면 그렇게 높은 리그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도 좀 문제인 것은 취향을 팔려고 하는 팀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을 샀을 때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락을 좋아한다던가 아니 뭐 힙합을 좋아한다던가 뭐 포크 뮤직을 좋아한다던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던가 그럼 이제 일종의 그거를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축구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 K리그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이제 취향을 팔아야 된다. 제발 내가 이 축구팀을 응원함으로써 이 축구팀의 뭐 머천다이징 상품이라든가 이 축구팀의 표를 삼으로 인해서 그걸 SNS에만 올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K리그의 가장 큰 문제는 취향이 없고 그거에 대한 고려를 전혀라고 하긴 우리 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없었던 문제라고 건 생각을 맞아요. 해요. 예. 예. 근데 저 유청 씨는
정말 그 논설문이나 설명문만 써왔던 그 메마른 저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진정한 축구 예. 인문학자. 아 그리고 이 취향을 파는 축구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히면서도 궁극의 정말 이상향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취향을 파는 축구와 이제 가장 대비되는 축구가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적으로 연명하는 축구. 뭐 8,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저는 거의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칭해져야 하는 브랜드가 니포 축구라고 말씀을 아까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니포미시 감독이 그 성적 면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컵 대회 우승 트로피 하나 정도를 정규 시즌 우승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니폼니시 감독은 우리나라 그때까지의 많은 이제 축구계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정말 고급 이론들을 우리 축구에 전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사실 니폼니시 감독 직간접 제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또 좋은 지도자들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국 축구에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 니폼니시 감독의 기본적인 또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뭐냐면 즐거운 축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적은 뭐 조금 들 나오더라도 경기가 재미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는 선수들 한 명 한 명도 상당히 이 축구를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험적인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또 그 90년대와는 달리 심지어 강등까지도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강등 같은 그런 문제에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그냥 즐겁게 재밌게만 하라고 해도 좀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 김병수 감독 병수볼 얘기를 제가 아까 길게 했는데 이 김병수 감독 이 병수볼을 제가 올 시즌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성적 면에서도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취향을 파는 그러한 어떤 좋은 축구를 정립을 시키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하는 와중에 성적 같은 걸 다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런데 김병수 감독은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걸 또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살고는 봐야 되니까 기본적인 순위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서 또 그 취향을 팔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거든요.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적은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없는 프로축구를 하자 이런 거는 정말 호황된 거고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일종의 상징 자본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팀들이 예전에 FC 바르셀로나,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조금 다르지만 메인 스폰서도 달지 않고 유니세프. 너희들이 레알 마드리드가 사오면 우리는 라마시아 농장에서 우리는 키우겠다. 라는 그런 거.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 아무리 좋은 선수 줘도 안 가져. 우리 동네 애들만. 우리 동네에서 키우거나 우리 혈통으로 키우거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 이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감독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다만 이건 이제 구단이 도와줘야죠. 말씀하신 대로 성적에 연연하는 축구, 성적에만 매몰되는 축구, 성적만 나면 나의 실수도 묻어가는 축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단 직원들은 축구를 하게 도와주고 나름의 경기장 바깥에서 취향을 만들자.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주도하는 것도 사실 이런 시기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구단들 스스로가 나를 못 믿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확신도 요즘에 좀 들고 있어요. 뭘 팔지? 뭐 팔라 그러면 나 뭘 팔아야 되지? 축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은 팔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프로 스포츠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야 몫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지만 일본에서 제가 저번에도 여기 얘기했지만 타코야키를 판다. 이거 어느 동네냐? 우리 동네 음식이 타코야키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일종의 우리 동네 노년층들이 일종의 꽂히는 상품이 뭐지? 이 동네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연구 끝에 말씀하신 병수볼 같은 데다 입혀주는 거죠. 축구를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또 다른 취향을 팔게. 그럼 여러 가지 취향이 있는 거죠. 일종의 현대 축구를 좋아하면 병수볼을 당연히 봐야지. 근데 병수볼은 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수볼의 축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강원도 산나물을 판다던가. 상대팀에게 감자를 먹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K리그는 감독님은 축구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좋은 간판을 만들게요 라고 했거든요. 간판만 만들면 끝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게 맹물에서 이제 차처럼 우려 나와야지 이게 마셨을 때 맛이 좀 다른 거를 느끼게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줘버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런 비유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설문 설명문만 쓰셨던.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메마른 감성의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무슨 말씀을?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우리 류블루 선생님은 길을 같이 걸어가도 내 옆에는 스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히 이제 실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인데, 아까 제가 쌀이볼 뱅거볼 말하면서 풀리스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 값어치가 있어요. 스토크시티에서만 한 10년 감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니 풀리스 감독이라고. 요 토니 풀리스 감독이 추구했던 이거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독특한 축구예요. 거한 축구, 공중전 축구, 뭐 자이언트 축구, 남자 거한 아니면은 뭐 남자의 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크 시티는 포백도요. 보통 이제 중앙 수비는 뭐 190cm 뭐 이런 선수들을 두더라도 측면 수비수들은 우리가 뭐 178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 측면 수비수들도 190cm 장신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4명이 쫙 190cm의 이제 벽을 세우고 그 앞에는 그 찰리 아담이라고 그래서 진짜 그라운드 안에서 무슨 2번 방수촉을 치고 무슨 목감아 던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선수예요. 정말 보기가 좀 안 좋을 정도인데 그런 선수 있죠. 앞에는 피터 크라우치 선수, 뭐 저 케노아인 존스 선수, 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 거한들이 또 있고, 그렇다고 뭐 베스트 11이 전부가 다 거한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 매튜 에더링턴 같은 거 윙어는 조금 180 안 되고 그런 선수도 한 명 정도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거한이에요. 평균 신장이 180의 중반 이상 된다는 거죠. 190에 거의 육박해요. 평균이. 185면 거기서는 작은 거예요. 캐릭터 진짜 확실하네요. 캐릭터 진짜 확실하고 그 풀리스 감독 본인이 했던 얘기가 It is a man's game. 그렇죠. 거한 축구, 공중전 축구. 여기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스토크 시티는 로리 델랍의 미사일 스로잉이 있었죠. 한 40m 가까이 날아가는 그 미사일 같은 스쿼드 미사일 표현 조심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스토크 같은 형태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슈퍼스타들이 아니거든요, 이 멤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비싼 선수들도 아니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토크 하면은 뭐 거한 축구, 공중전 축구, 미사일 드로인 축구, 뭐 남자의 팀 뭐 이런 걸로 남아 있잖아요. 축구로 보여줬는데 그 축구가 갖고 있는 확실한 캐릭터를 통해서 더 잘 포장이 되고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케이스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맨즈 게임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이제 맨이라고 하면 남자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야수의 게임, 그 동물의 게임. 우리는 비스트다. 일종의 그런 게 아니었나. 왜냐면 어쨌든 축구는 몸을 부딪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이제 가장 대처점에 있는 게 이제 바르셀로나의 축구라고 보는데, 차비 에르난데스가 축구는 작고 똑똑한 사람들의 스포츠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자꾸 똑똑한데 축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축구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취향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수가 없어서 못한다. 메시가 없어서 못해. 뭐 질라탄이 없어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토니 플리스 같은 축구를 할 수 있고, 뭐 티키타카, 뭐 농구 전술, 뭐 그런 월패스 이런 걸 적용한 천재의 축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운동장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이게 연결고리를 걸어줄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안으로 해서 이런 그런 남성미 혹은 야수미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걸어주던지, 아니면 티키타카를 해서 축구는 무한 운동이야 라고 해서 걸어주던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뭐라도 하나 걸어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확실한 캐릭터, 뭔가 다른 것, 팬들에게 보여주면 솔깃해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재밌고 성적도 나. 그러면 팬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씩 쌓이다 보면 K리그가 어떤 리그인지 그걸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절반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특색을 말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그 리그는 꽤 볼만해지고 솔깃한 리그가 될 수가 있는데, K리그는 적어도 올 시즌 저희가 지난 회차 시간에 K리그 올 시즌의 흥행 요인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시즌의 흥행 요인은 분명히 정체성이 좀 있는 팀들이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요게 절반가량 혹은 절반 조금 넘는 요 수준까지만 되면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리그가 될 수 있다. 단순하게 팀 이름 그리고 그 팀이 털을 잡고 있는 지역 연고지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이 보여주는 축구의 색깔, 감독의 철학,
팬들에게 어필하려는 어떤 그 취향 저격의 네. 요인들 이런 것들로 구별이 가능해지고 그런 팀이 많아질 때 리그는 더 흥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숫자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예, 예를 들어 한 팀만 병수볼 한다. 아니 그러면은 그 팀은 좀 주목받을지 몰라도 사실 리그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죠. 근데 그 팀의 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크고 노래를 크게 부르면 되는 리그였다면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박수는 청아, 네. 마음에서 너는 우러나와서 글을 칠 수 쓰거라. 있어요. 나는 카드를 뽑을 테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12개니까 한 6, 7개만 나오면 더 재밌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는 누굴 응원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야 그거는 별로 좋은 축구가 아니지 이런 일종의 담론이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너 그 팀 응원해?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면 K리그가 좀 더 팬도 많아지고 뭐 SNS에서 파급력도 훨씬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팬층의 수준도 사실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축구의 스타일을 가지고 논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건 정말 아주 좋은 거죠. 일단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저희가 10년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딱 거기 정점에 있는 주제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 팀들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정체성을 통해서 가치를 대비시켜서 팬들에게 선물하는 팀을 이제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뭔가 가치를 주입하는 분들 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서 앞으로 축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커? 오늘 브랜드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너머까지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합니다. 한 줄 요약할까요? 유청 기자. 기대됩니다. 음유시인. 이 2019 이제 흥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떤 울림을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고 일단 생존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K리그에 있어서 또 정말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각 팀들이 능동적인 의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그것이 전술이 됐건 문화가 됐건 전통이 됐건 능동적인 유형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구축한다면 더 좋은 K리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인위적이지 않아요. 박수 네, 치겠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제 박수가 인위적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인상적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이고 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유럽 축구 2019-2020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 표지를 보시면 슈퍼소니 가운데 있고요. 좌메시, 우바페. 잠메시 앞에. 아니 저 보셨어요? 표지를? 아니, 인터넷으로 봤어요. 저는 구경도 못해봤는데. 곧 옵니다. 곧 오는데 저희가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선정해서 2019-2020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샤신과 제가 좋아하는 박찬하 해설위원 근데 참여했나요? 참여했습니다. 네, 돈 많이 벌었대요? 그건 몰라요. 그렇진 전화 않아요.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축구 이야기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지 마. 인위적이니까. 박수 안 쳐. 나 원래 잘 안 쳐.